롱런하는 특징, 잘 되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존버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존버가 꼭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새로운 질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초기 창업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어서 멘토링 받고 머리에 각인시켜두고 싶습니다. 이분이 답을 아시네. 답을 여기 적었네요. 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일 안 해야 되는 거죠. 답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라. 그렇죠. 중요한 일을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일을 안 하고 싶은데 그 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했을 때 바쁜 이유가 제품을 개발하느라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 얘기처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만나는 거죠. 제품 없어도 고객 만날 수 있거든요. 이제 글루커피스의 양혁영 대표님처럼 제품이 없어도 그냥 이런 거 할 건데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지금 굉장히 커졌지만 또 프라이머가 투자했던 마이 리얼 트립의 첫 번째 여행 상품이 창업자랑 점심 식사가 첫 번째 상품이었어요. 유일한 정말요? 상품이었어요. 네.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냥 마이 리얼 트립 창업자랑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우리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5,000원 내고 와라.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매번 4명, 5명씩 모집했는데 매번 완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로덕트는 그 창업자 그 자신이에요. 소프트웨어나 또는 서비스가 아니고 창업자 그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 회사의 첫 번째 프로덕트고 자신의 비전과 가설을 얘기했는데 고객이 확연한 반응이 없으면 그건 프로덕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할 때 보면은 고객들 만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부담이고 귀찮기도 하고 나 그냥 좀 더 멋있는 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쓴소리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 사실 고객을 먼저 만나고 그 고객의 목소리 중에 물론 이제 우리 고객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 고객일 사람, 잠재적 고객이 나눠지긴 하는데 그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은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먼저 만들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발견하면 그때 만들면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제 새로운 이런 질문자도 있네요. 이제 투자를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매력적이고 좋아서 협상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해주고 많은 투자금을 줄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요? 혹은 다른 중요시 생각해야 할 기준이 있을까요? 너무 배부른 소리죠. 다른 창업자들이 들으면 되게 부러워하겠죠? 와, 이렇게 투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스타트업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인기 있는 팀들은 또 인기 맞아요. 있고 인기 없는 팀들은 또 인기 없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회사와 그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처럼 더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는 해외 LP들을 데려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알토스 벤처스나 소프트뱅크 같은 곳이 더 적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죠. 돈 많은 파트너냐, 멘토링을 해줄 파트너냐, 또는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냐.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주주가 되는 거고 파트너를 만드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면 그냥 돈 주는 데를 그렇죠. 선택해야죠. 돈이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하죠. 근데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초기일수록 사실은 돈은 천천히 들어오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적어야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내가 투자를 받는다면 그 멘토링이나 그 사업의 방향이나 또 경영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물론 저는 후기라도 돈보다 경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후기가 될수록 좀 돈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조금 드는 떨어지긴 하죠. 네. 사실 그래서 후기 스테이지 가면 갈수록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하려는 그냥 진짜 재무적인 투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후기로 갈수록 이제 창업자가 성장하니까 이제 파트너의 도움보다 자기 제 앞걸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내가 투자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노태준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 후속 투자를 계속 도와줄 수 있거나, 이제 당근마켓의 경우를 보기에도 그렇던데 한 투자사에게만 완전히 종속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라운드에서 그 투자사가 투자를 안 해주면 다른 투자사들이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기존의 투자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투자사가 후속 라운드에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낙동강의 오리알이 될 위험이 생기니까. 모든 투자사가 모든 후속 투자에 다 참여했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 보내는 되게 강력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업가로서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롱런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창업을 지속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원동력과 창업을 시작할 때 아이디어 검증 방법. 예. 어쨌든 지속하기 위한 원동력 또는 롱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가 이제 창업했을 때 그 부담감이 엄청 심하잖아요. 뭐 20대인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매출 높은 달도 있지만 뭐 안 좋은 달은 엄청 안 좋고, 그래서 약간 약한 단계 우울증 같은 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저희 서비스 사용하는 유저들이 와 이거 정말 좋아요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능을 냈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약간 치유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그 뭐랄까 롱런하는 노하우는 계속 이 서비스,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랑하는 고객들이 생기고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노하우이지 않을까. 존버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존버가 꼭 좋다고 생각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롱런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인내심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계를 넘으면 진짜 우울증도 생기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왜 그게 힘드냐 하면 성과가 없기 때문이거든. 사업이 성과가 있잖아요. 밤새도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 너무 힘들어도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시작하신 것이 14년 정도 되신 건데, 여기 투자한 팀들이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 엄청난 기업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롱런하는 특징. 롱런하는 네. 특징. 롱런하는 원인은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니까 사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은 더 들거든요. 더 든데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성장하거나 회원이 계속 늘거나 잘 되면 조직의 문제 다 해결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경영학의 할아버지랑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랑 무슨 경영학의 최신 기법을 다 동원해도 사업이 잘 안 되면 조직은 막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뭐 창업자가 또래이라도 창업자한테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되면 조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성과다. 결과 중심적으로 간다.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솔루션이네요. 조심해야 되는 말을 잘라주세요. 너무 어렵지만 확실한 솔루션이군요. 대표님의 실패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뛰어난 창업자들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나요? 뭐 저도 이제 말하기 부끄러운 실패들이 많이 있죠. 뭐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제가 신규 사업, 이니시스 신규 사업으로 제가 그냥 굵직굵직하게 쓴 돈만 360억쯤 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엄청 많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초보 창업자일 때 정말 엄한 짓들, 뭐 조직 관리나 뭐 사람들 대하거나 이런데 실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실패를 어떻게 내가 보듬느냐,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감추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더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진짜 많은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빨리 그 방화벽을 쳐서 그것이 본진으로 확전 안 되도록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요. 왜냐면 내가 하자고 한 일인데 이게 안 된다고 그 조직을 잘라내고 인사 발령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또 내 입으로 다시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어려운 일.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일이고요. 뭐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실패의 결과가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보드 안고 사업을 그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까지 함께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뭐 있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다 경영자가 해야 될 책임인 거죠.